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남님 기다리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일단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스케줄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나온 건축 허가 건수와 건축 승인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해주면서 다만 크게 하회하진 않으면서 시장에는 영향력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 이후에 신규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원유 재고 수치가 나오게 되고 5년물 국채 입찰이 나오는데요. 이것 말고도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준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모이니안 렉처라는 곳에서 잠깐 인사말을 전달하는 정도라서 시장에 영향이 있을 만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걸 라이브로 볼 때도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10년물 금리는 4.87 정도로 소폭 올라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커다랗게 시장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블랙락과 비트코인 ETF. 이거 정말 요즘에 최고 장안의 화제입니다. 장안의 화제.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크게 올라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DTCC에 리스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영향을 줬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승인이 된 게 아니다. 언제든 요것과 관련 없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승인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식이 제가 말씀드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DTCC 웹사이트에서 블랙록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블랙록의 ETF가 다시 또 내려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SEC 쪽에서 압박을 주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SEC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혹은 여러 가지 우려를 키운다라는 점에서 SEC의 결정에 대해서 오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압박을 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블랙록이 아마 자의적으로 지금 현재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를 DTCC에서 클리어링하우스에서 내려놨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근데 내렸구나. 그렇다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진 않네요. 그러게요. 비트코인은 역시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역시 모멘텀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은 금방 내려오진 또 않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리스트 됐다라고 듣고, 네.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투자자들 이제 끝. 정말? 이제 안 듣는 거야. 이제 들을 필요 없다. 없다. 이젠 들을 필요 다 끊었어 이제. 뉴스 다 끊었고. 그렇죠. 이제 간다. 요런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맞아요. 중국에 지금 부양책 기대감이 꽤 큽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쪽에서는요,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항생지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저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184조 원에 해당하는 중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채권을 발행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었고요. 사실 어제자 기준으로 홍콩 쪽에서 주식거래 인지세를 0.13%에서 0.1%로 이제 인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주식거래 양쪽 다의 인지세를 인하한다라고 얘기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더 이상 디플레이션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전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거대하지는 않지만 바주카포 형식의 부양책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부채가 급격한 방식으로 증가하지 않게 관리를 하면서 성장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GDP가 4.5에서 5% 정도 상승할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던 컨트리 가든이 실질적으로 디폴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을 넘어서서 오피셜로 이제 디폴트가 됐습니다. 달러채 이자를 지급을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오피셜리 이제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컨트리 가든이 비구이 위안이 돌입하게 됩니다. 참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또 컨트리 가든은 오피셜하게 디폴트를 선언됐고 참 이게 중국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어떤 양꼬치도 못 먹겠고 칭따오 중국에 가서 한국은 아니지만 중국에서 칭따오도 못 마시겠고 중국에서 그렇죠. 하여튼 그러네요. 근데 지금 시장 반응은 유선남님 혹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태인가요?
일단은 사실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요. 문제는 사실 이 대형 부양책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못을 박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약간 조금 부양책은 있겠구나 하지만 예전에 약간 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형 부양책 없이 그냥 조그맣게 소형 부양책으로 조금씩 약간 조금씩 소총 쏘듯이 아마 조금씩 지원을 하지 않을까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라서 아마 커다란 상승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미 어제자 기준으로 이미 채권 발행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제자 중국주들의 상승에 어느 정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퀄컴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퀄컴 쪽에서 새로운 칩을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을 화요일 하와이에서 나온 한 행사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새로 발표되는 칩은 스냅드래곤 X라고 해서 12개의 코어가 탑재되어 있고 3.8MHz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칩의 데이터에 의하면 현대 인텔의 가장 좋은 유사한 12코어 프로세서보다 2배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전력 소모는 68%나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소식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최근 들어서 이런 인텔의 경쟁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인텔이 CPU 쪽에서 강세를 보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과 같이 모바일용 혹은 M1 칩처럼 여러 가지 ARM 저전력 CPU를 대변을 하는 칩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스냅드래곤도 이제 인텔보다 더 좋은 성능을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애플은 자기만의 칩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인텔 쪽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소식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애플 쪽에서도 여러 가지 경쟁사 칩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러모로 이제 고심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GPU뿐만이 아니라 CPU 쪽에서도 여러모로 전쟁이 좀 돌입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아, 인텔은 정말 진짜 사면초가 이거는. 그러게요. 예. 엔비디아에서 두들겨 패고 네. ARM이니까 이제 칩 같이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기반 깔아주고 네. 예, 퀄컴까지 그냥 두들겨 패면 와, 이거는 뭐 인텔은 어디 가서 뭐 하지? 그러니까. 근데 인텔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너무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요. 예, CEO 만나서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어 지금? 팻겔싱어.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퀄컴은 그동안 이제 통신칩, 그러니까 통신용 반도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을 대부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PC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죠? 일단 PC 시장에 진출한다는 거는 일단 잘 모르겠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능 공개만 한 거라서 그리고 저전력 컴퓨터는 사실 아키텍처 자체가 인텔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보통 ARM 베이스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스냅드래곤 X도 약간 비슷하게 아마 저전력용 컴퓨터 혹은 넷북용 뭐 약간 뭐 M1이나 아이패드 같은 그런 종류의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되네요. 예. 저는 이게 기사에 뉴 PC 칩이라고 써 있길래 이게 그런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유선아님께 또 들어야 될 전공 분야죠, 전공 맞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기대됩니다. 예, 자, 요지경의 미국 하원. 자, 이거 제목을 이렇게 정해주셨는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하원 의장이 세 번째 후보가 낙마했습니다. 이게 좀 재미난 게 메카시 후보가 낙마한 이후 스티브 스컬리스 후보가 강경파 후보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경제자였던 짐 조던의 지지자들인 코커스 프리덤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강경파들 위주의 모임에 의해서 축출된 사람이 스티브 스컬리스 두 번째 후보고요. 그 다음에 코커스 프리덤을 만들었던 짐 조던이 후보를 나왔는데 그때는 또 스티브 스컬리스를 지지했던 중도파의 반대로 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는 또 강경파로 톰 에머라는 의원이 어저께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적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는 하원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떨어지게 된 이후로는 이제 SNS에다가 그는 끝났다. 톰 에머는 끝났다. 내가 그를 끝장냈다라고 하면서 I killed him이라고 좀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 톰 에머라는 의원을 극렬히 반대하는 부분을 보냈고 이런 강경파 내 기류를 확인한 톰 에머 의원이 직접적으로 자의적으로 사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 네 번째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마이크 존슨 의원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아마 이분도 사실 당선 확률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 하원은 좀 전대미문의 장기적인 하원 선택 과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예산안 관련해서 혹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원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도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마이크 존슨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이크 존슨도 강경파입니까? 마이크 존슨은 약간 강경파에 속하는 사람이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죠. 네. 트럼프 쪽에 트럼프 키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친트럼프계로 유명한 사람이고 약간 중도파보다는 약간 강경파에 좀 가까운 사람이자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하면 왠지 좀 확률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요즘에 트럼프의 힘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물론 트럼프의 지지가 없으면 당선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계속해서 또 중도파와 강경파 사이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중도파가 반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요, 지금 벌써 몇 명 바뀐 겁니까? 하나, 둘, 4명 셋, 바뀐 것 같아요. 넷. 5명? 이번이 네 번째. 네 번째 그 하원의장으로 이제 그 올라온 건데 좀 아직 사람 많이 남았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문제는 이제 둘을 아우를 만한 이제 중도파와 강경파를 아우를 만한 사람이 사실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나온 후보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스티브 스컬리스가 강경파인데 중도파 어떻게 보면 메카시를 지지하던 사람을 지지하던 쪽이라서 가장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당시에 짐 조던이라는 이제 코커스 프리덤 어떻게 보면 그 축출의 가장 원인이 됐던 집단 자체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계속 미궁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예. 아유 미궁 흘러가면 또 예산은 합의 안 돼갖고 예산은 합의 안 되면 또 뭐 셧다운 한 해 만에 하고 또 그게 11월 17일인데 또 참 그렇습니다. 다 한 명씩 나오려나 보네요, 그냥. 한 번씩 돌아가고 릴레이로 네. 한 번씩 하자. 카메라에 얼굴 좀 비춰보자 나도. 네. 이렇게 한 번씩.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 실적들 나온 거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예. 네, 어제자 기준으로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이제 실적 발표들을 좀 봤는데요. 사실 좀 재미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어닝 비트를 했습니다. 매출과 EPS에서 양쪽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여태까지의 성장 동력 중에 원래 가장 커다란 원인은 검색 엔진이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앞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검색 엔진보다는 앞으로 이제 구글의 성장을 이끌어 나갈 섹터로서는 클라우드 쪽을 많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클라우드 쪽 매출이 원래는 예상치가 8.6 빌리언 달러였는데 이거를 크게 하회하는 8.41 빌리언 달러가 나오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수익 쪽에서도 커다란 미스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가 4억 3천만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현저히 낮은 2억 6천만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고 매출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글 쪽에서는 현재 우리의 클라우드 손님들이 여러모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달래려고 어닝콜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실적이 좋았거든요. 이제 마소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이 사실 EPS와 매출이 비트를 하기도 했지만 오늘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클라우드 쪽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비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제품군들, 오피스 등 아니면은 뭐 검색 엔진이든 혹은 여러 가지 클라우드 관련 부분이든 이런 부분들이 호평을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쪽 매출이 상승하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닝콜에서 언급을 하기로는 추가적으로 계속 AI를 활용한 프로덕트 한마디로 뭐 오피스 제품군들에게 이제 곧 AI를 입혀서 11월 달에 출시를 할 거라고 하는데 요거에서 $30씩 받으면서 우리가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투자자들의 호평을 얻게 되면서 5%가량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어닝콜에서 사실 여러모로 AI를 활용한 제품군들 특히 영상 쪽 아니면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도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생성형 AI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 AI 전용 워터마크가 바뀌게 되면서 영상이나 이미지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생성이 됐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휘어잡지는 못하면서 주가는 6%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비자 같은 경우는 EPS와 매출 양쪽 다 좋은 성적이 있었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25빌리언 달러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스냅드래곤 같은 경우는 액티브 유저 수가 406밀리언 그리고 자사주 매입 500밀리언 가이던스도 빗, EPS 매출 양쪽 다 비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자로 기준으로 주가가 10%가량 상승했다가 그런 상승폭을 다 반납해주고 1%에서 2%가량 상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자, 일단 시장이 일단 개장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종 한번 올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일단 지금 S&P 500은요 마이너스 0.4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다우는 0.26% 상승,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조금은 빠지고 있습니다. 0.79%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이고 딱 예상했죠. 와, 구글, 예, 예상했어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의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4.72% 상승. 구글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8%가 넘었어요 지금. 네, 어우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예, 8%가 넘는 지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면 네. 그래, 뭐 그럴 줄 알았어. 2~3% 정도 주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미스하게 되거나 네. 마음에 안 든다 어, 하면은 그냥 10%대. 테슬라가 또 이제 그렇게 또 한번 뭐 3일 만에 16%가 그러니까요. 네. 그냥 확 밀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게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도 지금 마이너스 2.57%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도 좋지 않았던 서머 피셔 예 네. 지금 5%대 또 하락을 또 다나허도 어제도 다나도 빠졌는데 어제도 오늘도 빠졌는데 예 같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2.9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분위기는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유사단님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이 좋지 않네요. 뭐 일단은 예. 뭐 딱히 커다란 소식은 없지만 아마 구글 쪽이 생각보다 어닝이 마음에 안 들면서 사실 어닝이 클라우드 빼고는 다들 좋았거든요. 이제 클라우드 쪽 섹터를 빼고는 구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쪽의 매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들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글의 좀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아무래도 클라우드 관련돼서는 조금 우려가 좀 있나 봅니다. 아마존 쪽도 좀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똑같은 클라우드 분야 쪽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것 말고 사실 지금 반도체 쪽 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이따가 원래 알려드리려고 했지만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쪽에서 지금 어닝 발표를 했는데 EPS와 매출 양쪽 다 미스를 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굉장히 약하게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도체 주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사실 어저께 사실 질문 주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경기 침체가 느껴지냐고. 이제 네.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저희 회사에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예, 저희 회사에 칼바람이 불어가지고 제 주변의 팀메이트랑 거의 뭐 매니저도 잘리고 그래가지고 저는 살아남았는데 이제는 피부로 굉장히 많이 느껴지네. 이제부터 좀 조심스럽게 본업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야 해고를 했구나. 갑작스럽게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전화를 하더니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러면 몇 명, 뭐 예를 들면 100명이었다. 그럼 몇 명 정도, 몇 프로 정도를 구조조정했나요? 일단 저희가 갖고 있던 팀에서 거의 한 10% 정도가 갑작스럽게 이제 좀, 뭐 일단 저희 팀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근데 뭐 인원수로 보면은 작은데, 근데 뭐 일단은 좀 걱정이 되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개편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제부터 좀 조심스럽게, 큰일 났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5.5% 가야겠네, 그러면. 왜요? 비키니 빨리 입혀야 되는데. 비키니 입고 본업에 충실하면 안 되잖아요. 유튜버가 되는. 이제 완전 유튜버가 유사나님 되시네.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그냥 안 입겠습니다. 빨리 5.5%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진짜. 근데 미리 예고 뭐 이렇게 상의 이런 거 없이 그냥 통보예요? 미국에서는 그냥 통보를 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잘려봤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잘리긴 했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는 회사
핸드폰, 회사 컴퓨터 다 쓰지 못하고 네 아이디도 삭제가 되고 네 이메일도 삭제가 되고요. 그냥 그때부터는 그냥 가만히 이제 통보 받고 나서 끝날 때까지 잘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 냉철해. 미국은 좀 냉철해. 좀. 예. 맞습니다. 진짜 한국은 좀 정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럼요. 예. 미국은 그냥 그 다음날 그냥 칼같이 잘라요. 다. 인간관계도. 인간관계. 네, 완전 좀 희한해요. 거의 이게.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유선남님조차도 뭔가 느껴지신다고 하니까 예. 좀 조심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메타가 또 3% 넘게 또 갑자기 또 하락을 합니다. 예, 메타도 좀 빠지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빅테크들이 다 안 좋네요. 자, 유선남님 보내드리기 전에 지금 몇 개 개별 기업 소식들 아직 안 전해주신 게 있어서 예. 전해주시죠. 네. 네, 간단하게 개별 기업 소식 전달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 애플에 관해서 도이치은행의 목표가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210달러에서 200달러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보잉은요,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737에 대해서 인도량 목표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독립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구글의 어닝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면서 아마존도 오늘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증언들이 하나씩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화라도 주면 고맙지 메시지나 메일로 받았다 이런 것도 있고 한 분은 이거 혜민님이신가요? 그 출입문에 명단 붙은 거 보고 잘린 줄 알았다. 아니 들어가지도 진짜. 못하고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좀 그러네. 되게 무섭군요. 냉철합니다. 미국이 그렇군요. 정말 얄짤 없어요. 알겠습니다. 유상아님 내일 저희 또 실적 발표 한 번만 한번 보여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이미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는 보잉, 더모피셔, 티모빌, 힐튼 혹은 뭐 제너럴 다이나믹 같은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는 메타와 페이스북과 IBM 이 두 회사가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같은 경우는 로열 캐리비안 그룹과 UPS,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리고 발레로까지 이런 기업들이 머크까지 이런 기업들이 어닝 발표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력이 좀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선남과 함께하는 미국 시장 개장 상황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참 놓치는 거 없이 하나하나 챙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유선남과 함께하는 방송은. 자, 오늘도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볼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분위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시장이 영 안 좋습니다. 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애플이 뭐 아까 좀 이제 도이치뱅크의 목표가 하향 조정 210불에서 200불로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그런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뭐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뭐 메타가 갑자기 또 빨간불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구글도 지금 거의 9%대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좀 한 3%대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뭐 이쪽도 전부 다 안 좋네요. 헬스케어 일단 진단 쪽 섹터가 전체 좀 안 좋은. 네. 다른 기업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뭐 마이너스 6%대부터 해서 마이너스 2%, 3%, 4% 뭐 전부 다 좀 안 좋은 그냥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 좋은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무디스. 전혀 관심 없는 무디스. 그다음에 이건 뭔지도 모르는 척. 이런 것들.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좋은 상황인데 에너지 섹터는 그냥 어느 정도 방어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이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네요. 그래도 로키드 마틴 1%대, 보잉도 1%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구글의 하락폭은 계속 좀 커지는 구글이 분위기네요. 지금 9%대가 넘었어요. 네. 반도체도 안 좋고 오늘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다우 지수는 올라갑니다. 무디스가 올라가. 무디스 왜 올라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트래블러스 컴퍼니 올라가고 있고 보험 기업이죠. 예. 그리고 비자 상승하고 있고 맥도날드 한 0.4% 올라가고 예. 있고. 내일 또 사실 실적 발표인 기업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에도 네. 내일 물론 지금의 어떤 이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벌써 이제 주가에는 뭐 좋지 않은 영향. 지금 마이너스 한 2.5%또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게 제 그냥 잠깐 봤는데 나스닥 100 지수 가운데 탑 무버 있잖아요. 그걸 딱 보니까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맞는데 2위가 뭘까요? 2위가 테슬라인데요. 0.5%인데요? 0.5% 올라가는데 2위에 지금. 2위. 나스닥 100 가운데 지금 올라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지금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나스닥이 마이너스 1.2% 하락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마소 말고 올라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역시 실적이 답이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도 너무 극명하게 이렇게 벌어진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야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서버를 쓰겠네, 클라우드를 쓰겠네. 그거랑 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글 클라우드는 굳이 그렇게 인기가 없겠네. 이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난 거라서 시장 반응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매출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조 원 정도가 되고 예, 이번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뭐 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이 참. 자, 좋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 장중에 시장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